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의 일반적인 풍토다. 오늘 저는 저 혼자서 한 300명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약 7만 명이 된 정교조 교사가 1인당 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20년 동안 축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종북의 상식이다. 그럼 누가 이 정교조를 만들어냈느냐. 참 기가 막히게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노무현 때는, 노태우 때는 불법해버렸어요. 1,500명 이상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김영삼 때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좌경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줘가지고 다 복직시켰어요. 그 길로 합법화 길로 갔어요. 공식적으로 합법한 거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와가지고 애국단체에서 이적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 수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김영삼, 좌파, 김대중 노무현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영삼과 이명박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김영삼과 이명박은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 그 모든 날에 종북을 키운 세력은 누구냐? 바로 기성세대가 키웠어요. 이걸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종북, 기성세대가 키웠다. 기성세대가 아무 잘못이 없고 기성세대는 잘하기만 했는데 괴물처럼 무슨 종북 세력이 솟아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학교 보내주고 취직시켜주고 돈 대주고 한 사람들이 다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가 뭘 버렸느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종북 덕세시대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알아야 무슨 대책이 있지. 첫째, 뭘 버렸느냐. 중요성대로 가면 첫째, 한자를 버렸다. 한자를 버림으로써 고독서가 불가능한 인문적 지식이 결여된,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따라서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공을 풀었어요. 방공. 한국은 방공 자유민주주의인데 방공은 나쁜 것이다. 방공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야 될 텐데 방공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 있는 것은 모르고 방공은 낡은 것이고 방공은 용공 조작한 것이고 방공은 독재고 이렇게 좌익들이 선동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우파도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좋지만 방공은 나빠. 넉살이 말을 하는 식으로 방공을 버렸어요. 방공을 버리면 동시에 안보도 버리고 이념도 버립니다. 안보 이념이 다 방공 아닙니까? 방공을 버렸다. 세 번째는 헌법을 버렸다. 헌법.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힘의 근거는 헌법인데 김영삼, 이명박 헌법이 자기 무기라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아니 헌법을 가지고 종북 세력을 처단하라고 칼을, 금산 칼을 쥐어줬더니 그 칼을 박물관에 갖다 놓고 칼을 꽂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으로 막을 수 있었던 종북 세력을 법으로 막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되고 설득을 통해서 막아야 되고 설득도 선거를 통해서도 막을 수 없게 되면 선거를 통해서 좌익 정권이 들어서는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된다.
선거를 통해서 좌익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독재로 간 나라가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좌익 정권이 독재가 되어버렸다. 남미에 하나 있죠, 남미에.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라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런 독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두 차례 좌파 정권을 등장시키는데 그보다 더 훨씬 왼쪽으로 간 정권을 당선시키고 이 정권은 그다음부터는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들을 좌경화시키고 해가지고 독재로 갔다. 좌익 독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좌익 독재가 나타나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 북한 뒤에는 거대한 중국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거. 한자를 버리고, 헌법을 버리고, 방공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버리느냐. 현대사를 버렸습니다. 역사를 버렸어요. 한국 현대사가 위대한 역사다 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버려버리는 바람에 종북 세력의 득세를 우리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현대사 교육 철저하게 해야 되고 헌법을 다시 칼집에서 꺼내야 되고 방공을 자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뭐 시류에 따라서 우파 정부 들어서고 좌파 정부 들어서고 하다가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통해서 교양 있는 국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양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사는 데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양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만 일종의 외다리로 서 있다. 사람들이 두 다리로 서야 되는데 외다리로 서 있는 체제가 되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두 다리로 서야 돼요. 국민교양. 국민교양입니다. 어디까지? 이 바탕이. 국민교양. 교양 없는 국민은 교양 없는 지도자를 본다.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곤돌리사 라이스라는 여자가, 흑인 여자죠. 여자가 부시 8년간 그 앞에 4년은 안보보좌관, 두 번째 4년은 공부자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회고를 보냈어요. 회고. 곤돌리사 라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명석한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 관료 출신이죠. 특히 러시아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선책,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선책을 읽어보면 미국의 학자가, 인류 학자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 전개라든지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실력이, 그 실력으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고로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분이 나와요. 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가 이런 회고를 쓰는 사람들은 다 국정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합니다. 이 상대가 특히 외국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요. 영어가 보면 아주 완곡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평하는 데는 그 용어가 그야말로 파격적인 용어를 써요.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노무현 대통령은 erratic nature라고 했어요. erratic nature. erratic이란 말은 뭐냐.
그 에러 한다 할 때 그하고 어머니가 쓴다는 이레틱 하면은 괴팍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한테 당신은 erratic nature,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욕을 많이 말을 했다면 그 앞에서 까먹습니다. 그걸 노무현에 대한 핑으로서 그렇게 했어요. erratic nature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희한하다, 비자라는 표현, 희한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괴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써놨어요. 어느 날 왔더니 자기한테 강연을 하더랍니다. 강연을. 렉처를 하더라. 자기 교수인데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이가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제목은 뭐냐? 우리 많이 들어본 제목이에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연을 하더랍니다. 그 강연은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강연해도 안 되는 아주 천박한 내용이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은 그 전에 한국이 뭘 선언해야 됩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선언하고 중립국을 선언해야 되죠. 중립국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강한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두 핵무기 가진 나라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말로 이 관념을 유기죠. 그것도 주변에서 그 천박한 누가 보좌관이 그런 속삭여서 그래요.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그걸 가지고 한참 강의를 하더라. 또 정상회담을 했는데 부시하고 노무현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시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있는 데서 노무현이가 부시 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고 없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논의도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노무현이가 통역을 굳이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부시가 뭐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이때 오 대통령이 부시하고 압수를 하면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라이스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말은 고맙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다. 본인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게 미국 사람 눈에 비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고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찍은 사람의 초상화 아닙니까?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만들어낸 그 세력, 그 국민 수준이 라이스라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노무현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 그러나 그 뒤에도 재미를 붙여놨어요. 다행히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핵무기 막 실험하고 하는 바람에 한국이 더 이상 침묵 반미로 갈 수 없었다.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또 그게 다행이었다는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 사회의 좌경화가 만들어내는 이 정치와 지도자 수준이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그 노무현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걱정하고 앉아있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이 한국의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종북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면 자꾸 적다해요. 한국에 무슨 빨갱이가 있느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빨갱이가 뭐냐? 과거에 공산당 설치된 시기로 완전 서운한 사람이 빨갱이냐?